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패션 코드 9 윤정희입니다. 샤넬, 구찌, 버버리. 당신의 패션 코드는 무엇인가요? 때와 장소에 맞는 패션은 당신의 퍼스널 이미지를 높여줍니다. 퍼스널 패션 브랜딩 전문가가 9가지의 스타일로 분석한 패션 코드와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패션 매너를 알려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패션 솔루션, 비즈니스 패션 코드 9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오늘은 이브생 롤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생 롤랑이 프랑스 브랜드이고요. 1961년에 설립한 브랜드인데 여성에게 처음으로 바지 정장을 입혔고 여러 가지 복식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브생 롤랑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이브생 롤랑은 디올의 후계자로 지목되어서 디올 하우스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을 하게 되죠. 또 그 이듬해 이브생 롤랑은 어깨폭이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트라페스 라인, 사다리꼴 라인이라고 하죠. 컬렉션을 선보이는데 굉장히 우아한 스타일의 젊은 감각을 가미해서 극찬을 받으면서 파리의 꽃들이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큰 키에 깡마른 몸매의 청년이었던 이 이브생 롤랑은 파리 언론에 위대한 디오르의 전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브생 롤랑의 패션 선도는 우아함과 그 화려함을 추구하는 상류층이 아니라 젊은 세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문화와 패션을 영감을 받아서 패션에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트족의 거리 패션에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발표하였고 밍크 트리밍의 악어 가죽 재킷, 터틀넥, 스웨터 등 블랙의 비트룩을 우아하고 화려한 것을 기대하면서 대망의 컬렉션을 개최하기도 했죠. 그래서 선원들이 즐겨 입는 피재킷과 바지, 튜닉 등을 소개한 첫 컬렉션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브생 롤랑은 샤넬 이후에 최고의 슈트 메이커라며 호평을 받았었죠. 이듬해 롤랑은 보이시한 룩을 발표했는데요. 선원들의 재킷, 그 다음에 농부들의 셔츠, 어부의 방수복 등이 트위드와 세틴과 같은 소재로 다시 태어나고 또 무릎까지 오는 긴 부츠와 함께 착용되어서 여성들에게 활동성과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디자이너였기도 합니다. 이브생 롤랑이 혁명적인 이브닝 웨어 르 스모킹을 발표했는데요. 르 스모킹은 턱시도의 프랑스 용어이기도 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행사를 위해 화려한 드레스를 착용하였는데요. 1930년대 여배우 마를레데 디트리히의 남장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서 여성을 위한 턱시도를 새로운 이브닝 웨어로 제안을 하기 시작했죠. 여성의 몸에 꼭 맞는 긴 재킷, 일자로 떨어지는 바지와 주름 장식인 자보가 달린 오건디 소재의 셔츠, 헐렁거리는 넥타이, 실크 세틴의 벨트로 구성된 르 스모킹은 새로운 여성상에 꼭 맞는 혁명적인 의상이기도 했습니다. 르 스모킹은 생애를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불렸고요. 은퇴할 때까지 매 시즌 새로운 스타일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은 르 스모킹은 여성들의 새로운 팬츠 슈트의 장르가 됐죠. 근래에 여성들의 슈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슈트는 이브생 롤랑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파워를 좀 더 의상에 담아서 시대를 또 풍미하기도 했습니다. 남성복에서 영감을 얻어서 여성의 슈트를 하이 패션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했고요. 샤넬의 블랙 리틀 드레스와 이브생 롤랑의 르 스모킹은 유행을 뛰어넘는 클래식 패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1968년 코코 샤넬은 이브생 롤랑의 창조성을 높이 평가하며 정신적인 계승자라고 지목을 하기도 하고요. 이브생 롤랑은 존경하는 디자이너로 샤넬을 꼽기도 했습니다. 샤넬이 하이레벨 고객만을 위한 옷을 디자인한 반면 이브생 롤랑은 심드렁한 상류층의 옷을 만드는 것보다는 덜 부유한 여성들을 위한 옷을 만들고 기성복 라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차를 타고 출근을 하기도 했고요. 베이직하고 심플한 라인의 옷을 꼼꼼한 맞음새와 아름다운 프로포션으로 또 완벽한 원단으로 그의 혁신적인 디자인들이 여성들에게 더 많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브생 롤랑의 색채를 보면 색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예술 작품을 입을 수 있는 그 옷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은 몬드리안 드레스이기도 합니다. 피트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을 해화를 그대로 옮겨서 올 저지 시프트 드레스로 원피스를 만들어서 개성적인 디자인을 패션과 예술로 격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혹적인 여성을 연상케 하는 슬림 실루엣, 그 다음에 팝 아트를 옷에 녹여내서 여성들에게 가장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그리고 이브생 롤랑은 전통적인 엘레강스 관념보다는 모드의 대중화 시대에 어울리는 매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력을 옷에 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까트리느 드레브의 의상을 제작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는 다양한 색채를 쓰기도 하면서 블랙의 예찬론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블랙에는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색상이 존재한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브생 롤랑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디자이너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성복 라인, 리브 고시 컬렉션을 통해서 고상한 하이 패션과 대중적인 스트릿 패션의 벽을 허물었고요. 나는 여성이 내 옷 안에서 좀 더 당당해지길 원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브생 롤랑의 패션이란 고상한 귀부인도 자유분방한 스트릿 패션을 입을 수 있는, 자유분방한 사람도 멋진 슈트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위로받는 옷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브생 롤랑의 그 화장품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도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을 맡은 전지현이 이브생 롤랑의 틴트를 바르고 나오면서 유명한 아이템이 되기도 했죠. 이브생 롤랑의 이미지 변천을 보면 이브생 롤랑이 은퇴한 후 에디 슬리먼 등의 수석 디자이너가 이브생 롤랑의 아이덴티티를 새로운 감성으로 재정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디 슬리먼은 오늘날의 생로랑의 이미지를 창조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2012년 브랜드명을 이브생 롤랑에서 생롤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브생 롤랑의 전체적인 질감을 한번 알아볼까요? 구조적이고 직선적인 실루엣에 맞게 이브생 롤랑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질감이 가죽처럼 매끈하면서 빳빳함을 갖고 정장 소재처럼 구조가 잡힌 어떤 포멀한 라인을 질감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형의 라인을 가지신 분들이 이브생 롤랑의 어떤 디자인하고 잘 맞을 수도 있겠죠. 이브생 롤랑의 시그니처 로고나 컬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브생 롤랑의 블랙 사랑은 디자인에 영감을 많이 준 그 컬러이기도 하고요. 골드를 많이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로고가 지금 골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브생 롤랑의 아이템 중에 백이 있죠. 시그니처 백인 삭드 주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고가 섞인 하이힐 구두가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죽 재킷은 시크한 스트리트 패션의 대명사로 아직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브생 롤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알아볼까요? 클래식한, 시크한, 프랑스적인, 간결한, 직선의, 퇴폐적인, 섹시한.
이런 그 단어들이 이브생로랑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브생로랑의 디자인이 더 많은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또 매력을 입을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성의 슈트가 강세인데요. 슈트로 여성의 파워와 매력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윤정희의 비즈니스 패션 코드 9은 퍼스널 패션 브랜딩 이마주,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AICI 국제 이미지 컨설턴트 협회와 함께합니다.